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폐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 변화들은 물론 정신적인 증상들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 호르몬 결핍을 돕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대자연병원 산부인과 오하경 과장과 함께 폐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 후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50대 초반에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호르몬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오하경 과장과 함께 폐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죠. 아직 100세 시대는 아니지만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5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적인 폐경 나이는 만 49세에서 50세로 시대가 지나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그 갭이 점점 더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폐경 이후의 삶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따라서 그래서인지 이제 폐경 후에 삶의 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정확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폐경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가임기 시기에 매달 발생하는 월경은 여성 호르몬의 자극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바로 난소라는 장기인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난소의 나이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점차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월경이 점차 불규칙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때 난소의 기능이 소실되면서 월경이 영구히 없어지는 현상을 폐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폐경과 갱년기가 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갱년기는 폐경 이행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가임기 시기 매달 월경을 하는 시기에서 월경이 완전히 없어지는 폐경으로 가는 그 사이 기간, 즉 증상적으로는 월경이 불규칙해지는 그 시기를 폐경 이행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갱년기는 폐경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폐경이나 갱년기,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진단이 되나요? 폐경은 마지막 월경 후 무월경이 1년 정도 지속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폐경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경 이행기는 그 사이에 월경이 불규칙한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월경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월경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경우라면 저희가 피검사를 통해서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인 난포 자극 호르몬의 상승 정도로 폐경으로 가고 있는지 또 폐경이 됐는지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연령대를 얘기를 해주셨듯이 폐경은 정확히 언제쯤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만 49세에서 50세에 이제 나타납니다. 폐경 이행기의 경우 개인차가 크지만 폐경 전 2년에서 8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5년 정도 걸립니다. 아까 개인차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폐경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먼저 흡연을 하는 여성의 경우 폐경이 더 이르게 옵니다. 특히나 흡연의 기간이 길수록 흡연의 양이 더 많을수록 폐경의 연령이 더 이르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연을 한 후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해도 영구적으로 우선 영향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또한 체내 지방이 여성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른 여성분들이라든지 또 영양 상태가 불량하신 분들 혹은 채식주의자인 경우에 좀 폐경이 더 이르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구피임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초경의 연령, 신장 이런 것들은 폐경의 연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또 폐경이지만요. 폐경이 빨리 찾아오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몸에서 많은 보호작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심장, 혈관, 뇌, 특히나 뼈에 대한 보호작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역할들을 하네요. 네.
그래서 너무 빠르게 폐경을 맞이하는 경우는 이런 보호작용들을 너무 조기에 상실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이런 위험성이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죠. 45세 이전에 폐경이 나타나는 경우 이른 폐경이라고 부르고 40세 이전에 폐경이 나타나는 경우를 조기 난소 기능 부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특히나 이런 조기 난소 기능 부전 환자들의 경우는 꼭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연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폐경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폐경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수반되나요? 폐경 증상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이 시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폐경이 된 후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폐경 이행기, 즉 생리를 불규칙하게 하는 기간에도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갱년기 중에도 그럼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가장 흔하게는 안면 홍조, 안면 열감이라고 하죠. 하루에도 몇 분씩 몇 번에 걸쳐서 얼굴에 화끈거림이나 식은땀, 홍조 등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 좀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시는데 60% 정도의 여성에서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고요. 또 많이 불편해라 하세요. 특히나 이런 증상들이 야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수면장애나 불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우울이나 짜증, 신경과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폐경이 된 지 몇 년이 지난 후 서서히 발생하는 악읍성 증상에는 피부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피부의 콜라겐 함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나 강도가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몸이나 얼굴의 피부에도 오지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기관인 요도와 질에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교통이라든지 질 건조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경 후 10년 정도 후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효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심장이나 혈관, 뇌, 그리고 뼈에 대한 보호작용들을 상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등의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갱년기 때부터 폐경이 된 이후 몇 년까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당연히 있겠죠? 네, 가장 흔한 증상인 안면 홍조나 불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변 환경을 좀 시원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옷을 얇게 입으시거나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혹은 침실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운 음식이나 카페인 그리고 뜨거운 음료들을 피해 주시고 특히나 담배와 술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들을 조금 줄여주시고 규칙적인 운동도 좋고 체중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질 건조감이나 성교통은 질 윤활제를 먼저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육체 자체를 좀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폐경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갱년기에 수반되는 다양한 증상들도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증상이 경한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이제 심한 경우도 있고 여성 호르몬의 폐경 증상은 결국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절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좀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가 동반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그냥 모두가 여성 호르몬 치료를 이 시기 때쯤 받으면 좋은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경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의 상태는 아니고요.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 때문에 찾아오는
변화들, 특히 급성 증상은 많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낮추게 되고 또 만성적인 변화로 또 빠른 노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때 호르몬 치료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이러한 노화들을 약간은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의 적응증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안면 홍조나 불면 또는 기분 변화 등의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비뇨 생식계 증상, 질 건조감이나 성교통이 너무 심한 경우인데요. 꼭 나이가 드신다고 해서 성생활이 활발하지 않거나 또 성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꼭 피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로도 많이들 내원을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호르몬 치료는 골다공증의 예방 목적으로도 승인이 나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꼭 급성 증상이 없더라도 만성적인 변화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호르몬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방의 목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호르몬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약을 먹는 건지 주사를 놓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가장 흔하게는 약으로 먹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약으로 먹거나 피부에 바르거나 바르는 방법도 있군요. 네, 패치로 붙이는 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다 이제 전신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들인데요. 전신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발생되는 모든 증상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뼈를 보호하는 이런 효과들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전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 되는 다른 질환들이 있는지 담당이와 잘 상의 후에 시작을 하셔야겠고요. 네. 국소적인 방법으로는 여성 호르몬 질정이나 질 크림을 이용해서 질이나 요도에 국소적으로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위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다른 증상이 없이 질 건조감이나 성교통만 호소하시는 경우에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고요. 또 국소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만성 질환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전신적인 걱정 없이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병원을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으시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네. 환자 한 분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분 변화가 이제 아주 심하셨던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시고 많이 짜증이 나셨던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그분도 개인적으로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 오셔서 더 이상 이제 가족분들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용기 내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폐경 증상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그동안에 힘듦을 호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도 호르몬 치료를 하시고는 아주 편안해지셨고요. 네, 여성 호르몬 하면 저는 딱 그냥 에스트로겐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호르몬 치료에는 그러면 주로 어떤 약 성분들이 사용이 되는 걸까요? 네, 가장 기본은 말씀하신 부족 증상을 초래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을 투여를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만 투여를 했을 경우에 자궁 내막을 자극해서 내막의 증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막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을 함께 투여를 해야 합니다. 여성 호르몬에도 종류가 다양하군요. 네. 그래서 자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자궁 적출술을 하셨더라도 그 이유와 자궁 적출술의 범위를 잘 살펴서 약제를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또한 환자분 증상의 심각성을 따져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용량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좀 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치료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 진행 중에 필요한 검사들이 있을까요? 일단 나이나 초음파 소견에서 폐경의 유무가 조금 불확실한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피검사로 폐경을 일단 진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 되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전에 어떤 다른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자궁 초음파, 유방 검진, 또 간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폐경 후 첫 수년간 골밀도가 많이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진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사실 앞으로 호르몬이 몸에서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치료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는 평생 이 치료를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간 하고 좀 쉬어야 되는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존에는 폐경 후 10년
혹은 만 60세까지로 이제 복용을 권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르몬제의 안정성이 많이 입증이 되면서 이 복용 권고 기간은 사라진 상태이고요. 환자분이 다른 부작용이나 어떤 만성 질환의 악화 없이 잘 따라오시는 경우라든지 호르몬제의 위험성보다 이득이 더 큰 경우에는 이 이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갱년기 증상의 심한 정도라든지 또 골다공증의 위험성 등을 판단을 해서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호르몬제 부작용이 좀 많이 없어져서 비교적 투약 시기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딱 제가 생각나는 건 막 남성 호르몬, 막 스테로이드제 이런 좀 무시무시한 이름들이 덩달아서 생각이 납니다. 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건 또 없을까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외부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사춘기 때처럼 좀 유방통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생리전 증후군처럼 기분 변화가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호르몬 치료 초기에는 질출혈이라든지 간혹 몸이 붓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보통은 호르몬 치료 후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내에 다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드물게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거나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 호르몬제도 종류가 정말 많고 약제들마다 호소하는 증상에 좀 더 특화된 효과나 부작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은 뭐 질출혈이 좀 더 흔하게 나타나지만 체중 증가는 없는 약도 있고요. 또 어떤 약은 질출혈이나 유방통은 적은데 또 체중이 증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 호르몬제를 시작하실 때 어떤 불편감이 생기신다면 개개인에 맞는 용량이나 약제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까 유방 통증 얘기해 주시니까요. 이 여성 호르몬제를 맞으면 좀 유방암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관련성은 어떨까요? 네, 환자분들 중에서도 확실히 유방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호르몬제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네네. 일단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호르몬제 치료 후 7년까지는 유방암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나 아까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제 치료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그럼 호르몬 치료를 기저질환이 있으면 아예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꼭 그래야 하는 질환들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질환에는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장기인, 유방, 그리고 자궁 내막에 암이 있었던 경우이고요. 또 혈전과 관련된 질환,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 또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었던 경우고요. 또 간질환이 있었던 경우, 진단받지 않은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외에도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 전 담당의와 잘 상의 후에 시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폐경 이후에 치료를 받든 치료를 받지 않든 좀 같이 병행하면 좋은 식단 같은 것도 있을까요? 폐경 후에는 첫 수년간 골 교체율이 빨라지면서 그때부터 골 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아무래도 또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뼈를 형성하는 원료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유제품, 두부, 달래 같은 채소류가 있고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오렌지 주스, 고등어나 연어 등의 생선류가 있습니다. 하루에 권장하는 섭취량은 칼슘은 800에서 1000mg이고요. 비타민 D는 1000인터유닛 이상으로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나라의 50세 이상의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 이 권장량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는 데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량이 점차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분한 영양 섭취와 함께 병행하면 도움이 되는 운동들도 있을까요? 네, 운동 또한 뼈와 근육의 감소를 둔화시키기 위한 운동들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 댄스처럼 자신의 무게를 어느 정도 부하할 수 있는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과
근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들을 포함해서 주당 3에서 5회 30분 이상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보시면서 갱년기와 폐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폐경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지만 누군가는 아주 편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주 힘들게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차가 크다 보니 환자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참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로 힘드셔도 병원까지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좀 적으신 편인데요. 폐경 증상은 호르몬의 감소로 나타나는 몸의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증상들도 아니고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폐경 증상이 심하게 온다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고 나에게 맞는 치료를 통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오하경 과장과 함께 폐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 체중 감량을 목표로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전히 추운 날씨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나신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집안일을 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침구 정리에 10분만 투자하면 가볍게 1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큼의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기 돌리기도 침구 정리와 비슷한 수준의 칼로리가 소모되며 근육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휴일 아침, 그동안 밀린 집안일도 해결하고 칼로리 소모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